각각의 회사들을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그런 자원이 제한이 있잖아요. 나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선택해 나가면은 적은 자원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접근법이 될 수 있겠죠. 취업이 꼭 성공해야 되고 해내야만 하는 거잖아요. 그럼 취업을 애자일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굉장히 신박한 질문인데요. 네. 네. 우리가 취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?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. 돈이요. 네,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죠. 돈이 있을 수도 돈이라고 있고, 치면 네, 돈일 수도 있고, 그다음에 뭐 나의 어떤 커리어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완성도 있게 하거나 워라밸일 수도 있고, 재미.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개인들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를 수 있거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게 돈이야. 심플하게 얘기해서 나는 돈을 벌고 싶어. 돈을 많이 벌고 싶어. 라고 하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10개 회사를 골라야겠죠. 물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회사들은 1000개, 2000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10개를 골라야 돼요. 한 개를 골라가지고 그 회사가 반드시 들어가겠다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몰빵할 수도 있겠죠.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리턴 되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.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저라면은 지원할 10개 회사를 고를 건데 그 10개 회사들은 동일한 기대값을 가지는 회사들이어야 되겠죠. 그 기대값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와 시간과 그런 것들을 투자했을 때 리턴이 그 이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사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회사를 골라야 할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야겠죠. 그 다음에 내가 이 10개 회사를 골랐으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 회사들이 원하는 기준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.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 회사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럼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? 라는 거를 또 선택해야겠죠. 그러한 선택들을 각각의 기회들마다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그 각각의 회사들을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그런 자원이 제한이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회사들을 그런 모든 탑에 해당되는 모든 회사들을 내가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면은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들거든요. 네. 네. 그만큼 나의 그런 자원이 많으면은 그럴 수 있겠죠. 근데 내가 가진 자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.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겠죠. 네.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 그 각각의 그런 결정을 할 때 나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선택해 나가면은 소거해 나가면은 적은 자원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접근법이 될 수 있겠죠. 작게 쪼개서 많이 하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제일 실질적인 거는 내가 취업을 할 때 애자일이 도움이 되면 전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할게요. 그러면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학생들의 많은 고민, 그러니까 취준생들의 많은 고민은 제가 가고 싶은 회사는 있는데 거기에 안 될 확률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력서, 자기소개서를 100개 회사에 지원을 해야 돼요. 그래서 그러면 멘토님이 맨날 말하실 때마다 각각의 회사의 이력서, 자기소개서가 다 달라야 되잖아요. 예를 들어서 삼성산업 딱 봤을 때 이거 LG전자에도 적용할 수 이러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100개로 어떻게 다 다르겠어요? 라고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그럼 이 상황에서 애자일의 어떤 철학과 개념을 적용해서 실행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. 애자일에서 지향하는 그 가치와 원칙들을 만약 적용해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 협력을 먼저 구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은 괜찮은 멘토를 막 찾아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보통 이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자소서를 써야 되고,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자소서를 써야 되고 자소서가 통과가 되면은 면접을 봐야 되고, 또 뭐 어떤 실기를 또 봐야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. 그랬을 때 나한테 부족한 것들을 피드백해 줄 수 있는
사람들로부터 협력을 구해야겠죠, 우선. 네. 그리고 그러한 피드백이 좀 더 정확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실제 그 현장에 가까운 사람들, 그러니까 네.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네. 삼성전자에 면접을 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네. 그런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겠죠. 네.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게 바로 뭐냐면은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진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네. 것들이 결국에는 이 작동하는이라고 하는 기준이 결국에는 필드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와야 된다, 정보가 와야 된다라는 네. 걸로 연결될 수 있을 거고, 네. 그 다음에 내가 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기보다는 네. 계획도 중요하지만 네. 그 계획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. 도움이 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협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. 네. 그런 것들이 바로 내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자일스럽게 준비하는 것일 것 같아요. 점점 도움 구하면 자원은 그렇죠. 내 자원은 똑같이 쪼개면서 가는데 더 많이 늘어나니까. 네. 제가 이제 지금 이 채널의 주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취준생이나 학생들이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께 약간 도움이 되는 좀 어떤 기준들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, 나는 애자일을 잘 하고 있는 회사에 가고 싶어. 근데 나는 정보가 부족해.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 인터넷에서 기사 검색하거나 이런 건데, 이제 그랬을 때 이 회사가 애자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의만 흉내만 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좀 구분할 수 있는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은, 우선은 이 회사에 또는 이 조직에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애자일 코치나 스크럼 마스터가 있는가 없는가, 이거를 먼저 좀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고요. 풀타임 애자일 코치를 두기 어려운 상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냐,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뭐 스크럼을 하고 있어요, 뭐 칸반을 쓰고 있어요, 스프린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방법론들을 쓰는 과정 안에서 애자일이 지향하는 가치들이 잘 발현이 되고 있는지를 캐치해내시는 게 진짜 되게 핵심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협력을 추구하느냐, 협력적 가치를 추구하느냐, 그 다음에 변화에 대응하는 것들을 이제 굉장히 열린 자세로 환영하면서 열린 자세로 하느냐라는 것들, 그 다음에 문서를 많이 만들기보다는 이제 워킹하는 소프트웨어,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진척의 기준이 되는가, 이런 이제 가치들이 그런 일을 하는 과정 내에서 잘 발현되고 있는가,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가,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그 대화에서 캐치해 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, 지금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, 학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별과제, 네, 많이 해요. 피눈물 나는 조별과제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조별과제를 할 때 성공하고 싶잖아요, 솔직히. 당연히 그래 학점 잘 받으니까. 그렇죠. 근데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?